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세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빅데이터 강자 전민기입니다. 강제의 강자 저는 우윤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저희 어벤져스가 뭉쳤습니다. 몇치 먹는 녀석들! 아 정말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안 애쓰는 게 그래도 아니라 신나요. 아, 이거 일요일 저녁에 네. 좀 주무시지 말고 저희 방송 들으시라고 약간 힘을 에너지를 드렸어요. 오늘 풀매시네요. 네, 오늘 풀매입니다. 밤 11시에 풀매. 괜찮죠? 이거 끝나고 어디 가나 보죠? 아, 집에 갑니다. 네. 소개팅 나가세요. 자, 5월 가정의 달이 드디어 이제 이미 시작되었죠. 부모님께, 자녀들께, 그리고 스승님께 선물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인 선물을 살 때 법인카드, 법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법인카드가 우리가 맞는 카드도 아닌데 특히 인사청문회,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인사청문회 시작했어요. 법인카드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셋은 또 다 프리랜서라서 법카를 사실 뭐 사용해 본 적도 없어가지고 약간 화가 나는데 고위층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법카를 유용하는 건지 지난번 특수활동비와는 조금 다르게 법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싹 다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카가 뭡니까? 막 써도 되는 그냥 카드입니까? 저기 일단 전 팀장님은 예전에 직장 생활하셨기 때문에 법카 있지 않았나요? 저는 법카 주는 회사는 안 다녀요. 야, 이 우프다 이거. 법카 주는 회사와 법카 안 주는 회사가 뭐 따로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특정 직위 이상으로 가야지 이제 주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주는 경우도 있고 뭐 금액도 사실 맞아요. 천차만별이고. 뭐 좀 약간 규모가 있고 영업을 위주로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영업 사원들한테도 이제 법인카드를 주는데 네. 뭐 과장급 이상도 안 주는 회사들 많아요. 네. 저희 남편은 법카를 사용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회사? 과거에 일했을 때. 네. 근데 이제 업무 때문에 택시를 탈 때도 이 법카를 쓰면 되는데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은 또 이게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뭐 15,000원 이상 나왔을 때. 그래서 굉장히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쓰고 좀 편하게 일을 해라. 이럴 때 쓰라고 아니, 법카 어떻게 쓰는 거 아닌가. 오윤혜 씨 주변엔 다 이렇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고구마 먹은 것처럼 너무 답답합니다. 보통 양심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래요? 근데 이제 회사 안에서도 그 양심 없이 쓰는 분들은 씁니다, 그거. 그래서 원래 한도가 있더라도 그거를 뭐 매달 이 한도 꽉 채웠어 라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 그냥 네. 알아서 써라고 했을 경우에 사실은 애매한 거예요. 이거 매달 꽉 채워서 쓰기 또 눈치 보이고. 법카가 좀 애매해요. 그래요. 법카가 뭡니까 그러면? 일단 법인카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이 뭔지 알아야 돼요. 안 그래요? 개인 사업자 반대말 아니에요. 아닙니까? 우리는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맞죠? 네. 오윤혜 씨. 살아있죠? 네. 피가 돌죠? 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해요. 자연인 반대로 법이 서류에 인격을 부여한 것이 법으로 만든 인간 법인이에요. 사람과 똑같아요. 네. 법이 이 서류상의 회사에 법인에게 인격을 부여를 한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인은 왜 만들었냐면 우리 셋이서 회사를 운영한다고 쳐요. 개인이 네. n분의 1씩 투자해가지고. 근데 각자 세금 다 내고 근데 우리 셋이 싸웠어. 그래서 오윤혜 씨가 갑자기 세금 안 내요. 안 냅니다. 진짜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 오윤혜 씨가 혼자 세금 안 낸 그런 책임 때문에 전 팀장님과 저도 피해가 가잖아요. 그 독박을 쓰죠? 독박을 쓰죠. 네? 우린 죄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공동 투자를 했을 때 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네. 하나의 서류의 인격체를 만드는 거예요. 법인이라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서류가. 의무가 있고. 네. 세금 안 내면 이 법인에게 그 책임을 물고 네. 또 이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도 주고 이 법인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인이 회사원들, 자기 소속 회사원들에게 회사 활동을 위해서 써라 라고 주는 카드가 법인카드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회사 활동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게 법인카드의 사용 범위입니까? 당연하죠.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내 소모품이라든지 사무기기, 각종 비품, 그다음에 뭐 광고비, 접대비, 회의비, 차량과 보험 관련 비용, 복리후생비, 뭐 직무교육비 등등. 회사가 또 정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성격의 회사 인재에 따라서. 근데 이제 법인카드지만 써서 안 되는 곳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개인 용도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병원이나 미용실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곳에서 쓰는 것들, 그리고 특정 장소에서 뭐 여러 차례 걸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사실은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 이걸 또 친인척이나 누구에게 이렇게 그 빌려줄 수도 있고. 준다든지, 그리고 평소 업무 장소에서 멀리 너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아마 택시비 멀리 가는 거에 대해서 아마 쓰지 않으셨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이나 주말 같은 때 사용한 거,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쓰지 말자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도 업무라는 그런 증거만 있으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증빙 자료 같은 것들을 요청한다든지, 그리고 뭐 유흥주점, 보통 회사들은 유흥주점이나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뭐 기타 주점 뭐 이런 데도 이제 못 쓰게끔 해놨는데, 네. 또 회사 특징에 따라서 바이어들을 많이 만난다든지 할 때는 또 식당이나 주리업계 이런 데서도 쓸 수 있게끔 또 허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법인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예, 달라지는군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런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한 것이 만약에 들킨다면은 직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배임 횡령이죠. 배임 예, 그래서 횡령? 이제 이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재산 범죄라는 점에서 좀 죄질이 같다라고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상 임무 저버리고서 이렇게 배임 횡령 저지르게 되면은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가 인정되고, 이거는 또 10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그 어떻게 썼느냐에, 이 공금을 유용한 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조금씩 나뉘어 가지고 예,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선 친절한 거침없는 녀석들. 네. 업무상 배임죄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답이 있어요. 업무상 배임죄.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뭐 기업 총수가 뭐 배임죄로 뭐 지금 구속이 되니 많이 이런 식으로. 배임 한자를 풀어 해보면 뭡니까? 임무를 배신했다예요. 너한테 주어진 임무를 배신했다, 배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 업무상 배임죄가 회사를 위해서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업무상 배임죄예요, 이게요. 손해를. 근데 네. 이게 이 최종적으로 재벌 회장들 가운데서 업무상 배임죄로 최종 유죄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게 뭐냐면, 이게 법적으로 애매해요. 그렇겠네. 나는 고의로 그런 거 아니다. 나 경영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지. 내가 뭐 개인적으로 내가 돈을 좀 뭐 착복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 경영 실수를 한 건 아니다. 라고 하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뭐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업무상 배임죄로 이게 처벌이 돼요. 네. 만약에 버카를 내가 뭐 친구들이랑 깎아 사 먹는다든지 치킨 사 먹는다 했을 경우에 네. 업무상 배임죄는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해외 케이스 뭐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카 미국에도 있어요. 오. 코퍼레이트 크레딧 카드라고. 네. CC네, CC. 왜요? 코퍼레이트 크레딧 카드니까. 와우! 스펠링을 알아요. CC. CCC. CCC. 근데요. 크레딧 카드니까. 아, 예. 네. 만약에 내가 이제 미국 법카를 네. 썼는데 개인적으로 썼어요. 그럼 미국에서는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당하는 게 아니라 횡령죄로 잡혀 들어가요. 그리고 횡령으로. 절도죄로. 좀 더 강하고 강한 처벌이네요. 세게 처벌하는군요. 그러니까 민사가 아니에요. 그 미국에서 버카 내 개인적으로 쓰다가 만약 걸렸죠. 네. 형사로 입건돼서 끌려 들어가요. 그런데 요즘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사 중에 법인카드 아주 자기 마음대로 쓴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난 화요일에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는 법인카드 49건 중에서 31건을 지침 위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근데 뭐 이것도 많은 분들이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네. 뭐 관행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일부 특정 회사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약간 뭐 중견기업의 그 임원급 이상들은 네. 당연히 이제 버카가 있겠죠. 거기서는 회사에서 약간 암묵적으로 용인을 해줘요. 그냥 개인적으로 써도 뭐 그냥 서로 그냥 쉬쉬하자.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솔직히요. 근데 그렇죠. 그런 회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이제 임원급 이상이나 어느
특정 계급, 그러니까 직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써라. 예, 이렇게 좀 용인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 김인철 이제 지난주에 사퇴한 이분은 징계를 14번 받았더라고요.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으로. 그리고 카드를 쪼개기 맞아요. 했다라는 의혹들도 예. 있고 네. 또 한 분 또 계십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있습니다. 오마카세. 이게 보니까 이제 이거 특정 뭡니까? 고급 일식당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식사비가 참석 인원과 해당 식당의 음식 가격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아가지고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뭐 그 원희룡 그 후보의 주장은 이거예요. 가서 오마카세 먹은 건 맞다. 하지만 개인 친구들이랑 먹은 게 아니라 네. 도지사로서 이제 그 뭐 공적 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녁 식사를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죠 지금. 그런데 근데 그 금액이 많이 엄청나던데. 썼죠. 왜냐하면 2021년에 9차례에 걸쳐서 125만 원 법인카드 썼고 2020년에는 23회에 걸쳐서 892만 원, 2019년에는 567만 원. 이 식당이나 식당 운영법인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매번 이 식당에서 간담회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당 식당이 22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마카세 식당인데 카운터 인근 바 자리에 보니까 9에서 한 10석 정도, 그리고 최대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 3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 후보자가 기재한 인원이 사실은 한꺼번에 방문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있죠. 이게 세금 아닙니까? 뭐 일단 뭐 그 국민 세금이 맞죠. 제주도지사 지냈던 시절에 이 법카 유용이 나온 거니 이건 국민 세금이잖아요.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문제가 이제 주장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마카세 이제 1인분 얼마라는 게 딱 그 식당에 딱 그 가격표가 있어요. 네. 근데 너무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된 거예요, 이게요. 뭐 그러니까 긁은 카드 금액을 보니까 디스카운트 해줬나? 디스카운트 해주겠어요? 단골이라서 그런 거. 본인이 식당 주인님은 반값 이상 해줘요? 반값 이상은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김영란법을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서류상은 약간 가격을 약간 친 게 아닌가라는 그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거든요. 특정 이제 식당이나 거래하는 곳을 하나 해가지고 네. 다른 데 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 용도로.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제 카드 단말기가 있는데 예전에 보면요. 회사 앞에 그냥 어디 가잖아요. 그 영수증 종이로 된 거를 네. 그냥 줘요. 알아서 쓰고서 거기다 사인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결탁하는 경우도 있었죠. 예. 네, 또 셀 수 없이 많은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왜요? 의혹이 제기되는 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의혹이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고 왜 있습니까? 이걸 막방으로 만들려고 그냥 방송 오래 해야 돼요. 겁내지 마세요. 오야! 지켜주지어다. 나 조심할래. 자, 법인카드 사적 유혹 이게 의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정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2017년 11월에 예를 들어서 32만 원을 한 식당에서 결제한 다음에 9일 후에 취소랍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50만 원 한 음식점에서 결제했다가 다음 날 또 취소해요. 왜 그러지? 그리고 2020년에도 8만 원 결제했다가 당일 또 취소하고 2018년에는 한 주점에서 10만 원 결제했다가 다음 달 취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데 쓰고서 여기 식당에서 이제 영수증을 받기 위한 용도일 수도 있고요. 요게 왜 그러냐면 법인카드는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1시 이후에는 못 쓰게 돼 있어요. 밤 11시요? 네, 새벽에 왜냐면 내가 새벽 2시에 회사를 위해서 내가 술값 긁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11시 이후에 일단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네. 법인카드로 긁은 다음에 다음날 또 취소해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 그래요? 시간대가? 그래서 11시 42분에 12만 원 결제했다가 다음 날 취소하고 오후 8시 22분에 또 같은 금액을 결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주점에서 많이 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뭐 카드가 없어서 일단은 법카드 긁은 다음에 뭐 그 다음날 취소해버리고 내 개인 카드를 긁는 경우도 있겠죠, 아마. 네. 나중에 내가 뭐 해명을 하면 되니까. 네. 식당에서 결제됐던 밥값을 완전히 그냥 다 없던 걸로 한 건 없어요. 왜냐면 밥은 다 먹은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정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법카 취소하고 11시 넘어서 긁은 거, 다음날 낮에 또 긁은 거예요, 이거를요. 법카를. 네. 그러니까 개인 카드로 긁었으면은 그나마 좀 해명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밤 11시에 내가 뭐 20만 원 긁었어요, 법카로.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법카 취소하고 내 개인 카드로 네. 20만 원 긁으면은 어저께 카드가 없어가지고 일단 법카를 긁었다라는 네. 변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취소된 카드, 법인 카드를 또 긁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낮에 썼다 이거지. 업무 추진비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활용을 막기 위해서 보통 밤 11시에서 오전 5시까지는 이 경북대병원 못 쓰게 해놨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러날까봐 그랬던 건데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는 가서 긁고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하고 하고 다시 취소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예. 네,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95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다스의 법인카드 사용했다 이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김윤옥 여사가 이 법인카드를 쓴 거를 당시 검찰이 이제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네. 조사를 해봤더니 1990년대부터 10년간 이 다스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고요. 보니까 백화점, 해외 면세점 등에서 이 카드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카드 사용 내용과 김윤옥 여사의 출입국 기록이 또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게 맞구나. 아, 카드를 아예 가족한테 줬구나. 그리고 이제 MB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 조사에서 법인카드 사용 사실관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다스 전 총무도 서울 사모님이 법인카드 쓴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이 다스 전 사장이 있거든요. 김성우라고. 이 전 대통령 지시로 발급을 했고 이거 받아가지고 김윤옥 여사가 그냥 썼던 거죠. 네. 개인 용도로. 개인 용도로. 예. 또 뭐가 있습니까? 그 광복 회장을 역임하신 김원홍 씨 또 약간 그 문제가 있었죠. 2년 8개월 동안 9천만 원을 써요. 네. 어디에다 썼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광복회 관부는 이렇게 말했고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밥값을 매 주말에 20몇만 원씩 집행을 했고 뭐 일하는 근무자들 일취시 뭐 부식도 사놓고 이 김 회장 자택 있는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쓴 기록도 많았다는 거죠. 가족 반찬 구입비로 썼다라는 폭로도 있고. 네. 근데 2년 8개월 동안 9천여만 원인데 너무 1년 많은데? 평균 사용액이 광복회 직원 평균 연봉 2,600여만 원보다도 많았다라는 거. 이게 지금 어머. 밝혀지면서 굉장히 좀 문제가- 곤란했었죠. 네. 또 논란이 이재명 그 민주당 상임 고문 이제 부인이죠. 이제 배우자 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이 법인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그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뭐 수사 중이니까 저희가 뭐 네. 깊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쪽에는 뭐 몇 억씩 뭐 얼마씩 썼는데 이쪽에는 뭐 몇십만 원이다.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내로남불이다 이 말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일단은 법을 어긴 것 이거 자체는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회사 다니는 제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오늘 내가 살게. 아니 했는데? 같이 내자. 음. 나 법인카드가 있어. 라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네. 야, 그거 그렇게 써도 돼? 다 그렇게 써. 그게 이게 뭐라고 할까 관행이 그렇게 됐다 해서 우리 따르면 안 된다니까.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돼요. 네. 그쵸. 저는 조금 전 그 성킴님 교수님 말씀에 덧붙인다면 여야가 뭐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똑같은 잣대로 정말 문제가 있다면은 같은 잣대로 이렇게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상 배임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 해외 사례를 말씀들을 하시는데 업무상 배임죄는 그러니까 실시하는 나라가 얼마 없어요. 있어봤자 독일이나 일본이랑 미국 정도인데 네. 거의 사문화된 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정확하게 밝힐 수가 없어. 내가 회사 활동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한 거다. 일부러 난 회사에 손해 끼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네. 넘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공기업과 사기업의 사내 규칙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만약 이 법인카드를 내가 사적으로 썼다. 이거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딱 우리 뭐 미국에서 많이 카피해오지 않습니까? 미국처럼 횡령죄로 형법으로 다스려야 돼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판결도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무조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해서 업무상 배임으로 또 판결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건이 너무나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대요. 네. 이것도 진짜
악용 사례가 많은데 그 너무나 사례가 다양하다라는 네. 거. 그리고 이 법인카드 용도가 뭔지 회사마다 또 약간 다르죠. 그리고 기업이 어떤 형태나 또 지배 구조로 되어 있는지가 맞아, 다를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이건 벌어진다고 형사 합니다. 사건으로 그 예. 입건해야 돼요, 이건요. 알겠습니다. 자, 법인카드 한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얼마 생각해봐요. 맞아. 회사마다 다 달라요. 네. 우리 오윤혜 씨가 생각하는 법인카드 최고 한도는 얼마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나라. 한도가 한 달의 한도입니까? 한 달? 매달 그러니까 한도? 카드를 쓸 수 있는 맥시멈. 1,000만 원. 네? 너무 너무 많다고? 너무 많이 부른 것 같은데. 저기 지금 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국내 모 기업의 네. 사장단급 있지 않습니까? 네. 사장단급이 갖고 있는 법인카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맥시멈이 8억이에요. 한 달에요? 한 번에 쓸 수 있는 게. 8억이요? 네. 집을 살 수 있는 거네, 카드로. 이 한도가 엄청나군요. 그러면 이 법인카드 유용에 관련해서 여론이나 빅데이터,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안 좋죠. 이제 지금 감성으로 봤을 때는 19.6대 78.3이에요. 그리고 횡령이다 이거는. 유용한 거다. 꼼수를 쓴 것이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들. 그리고 다들 이 관련해서 뭐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이 왜 있지 했더니 네. 나도 법인카드 제발 있어서 좀 쓰고 싶다. 아, 이런 반응들이. 누가 그래? 누가요? 좀 아니 여기 있어요 진짜. 실명 밝혀 실명. 쓰고 싶다. 이게 이제 실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데 있어서 전 팀장님도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나도 제발 법인카드 주는 회사라도 다녀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 돈이 아닌 것처럼 막 긁을 수 있는 그런 카드라는 눈먼 인식이 돈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님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 회사에서도 그냥 이런 식으로 눈 감고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자리 올라갈수록 그냥 여긴 그렇게 쓰는구나. 사실은 거의 뭐라고 해야 되죠? 관례나 습관처럼 쓰고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더 현행법을 많다는 한번 거예요.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원이 여러 명이 있는 회사도 있고 1인 기업도 있잖아요. 네. 1인 법인. 그러면 회사가 나 혼자예요. 오. 내가 등기소 가서 주식회사 썬킴 등록해버리면 네. 내가 대표이사 되면 내가 대표이사 겸 사원 겸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규칙이 있을 텐데요. 몇 명 이상 있어야 아니. 직원들. 1인 회사도 가능해요. 1인 법인도. 그래요? 1인 법인도 가능해요. 근데요. 그러면 내가 이 법인의 대표이사고 내가 혼자잖아요. 네. 그럼 법인 카드를 내가 발급할 수가 있어. 이거 확실한 겁니까? 확실해요. 진짜요? 오. 내가 세무사 더블 체크했어 이거요. 어. 내가 카드 긁었죠 내 마음대로. 야 이거 나 혼자 회사인데 네. 법인 카드 막 내가 빵 사 먹고 치킨 사 먹고 글짜 네. 처벌돼요 원래는요. 근데요. 네? 근데 처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현행법은 처벌하라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관행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지금 국회의원도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검찰 쪽에도 아마 이렇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모두가 그렇게 쓰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내가 안 하면 나만 손해 본다고 네.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물어봤어요. 취업 포털 커리어에서 지난해 이제 직장인 754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5명 중 1명 법인카드를 악용한 적이 있다. 우리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솔직하게. 근데 아마 저는 여기 좀 더 있다라고 보여줘요. 왜냐면 제 주변에서 이제 봤을 때. 뭐 주변에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왜? 아니 근데 대부분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법인카드로 적립한 각종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분들이 36.8%. 회사 업무라고 하고는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가 29.2%. 그래서 수법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업무용 차량 대신에 자가용에다가 기름을 넣는. 네. 네. 그래서 영업용 차량과 자신의 차량이 사용하는 기름 종류가 같으면 애당초에 이제 적발될 염려가 없어서 마음껏 사용하는데 우와. 그렇지 않더라도 주유소에다가 말해가지고 영수증 조작하면은 문제 생길 일이 전혀 없다. 경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생활용품에 다니는 어떤 분은 회사 근처 주유소들은 아예 업무 협약 맺은 것처럼 알아서 회사 제출용으로 영수증을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 가량 엔진 오일 교체도 네. 법인카드로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법인카드 이용 결국 다 영업위해서 사용하는 회사 비용 아니겠냐. 그래서 한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과 영업이 아닌 게 경계가 이게 명확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모호하구나.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이 정도 하면 그래 너네가 알아서 뭐 그 정도는 쓰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들 하는 것 요게 같아요. 해외에서는 얼마나 엄격하게 이 처벌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안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외국에서 정치인이나 고위층이 법인카드 유용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까? 정치인과 고위층뿐만 아니라 지금 혹시 그 영문 사이트에 아까 그 법인카드가 코퍼레이트 크레딧 카드라고 했잖아요. CCC. 네. 쳐봐요. 그리고 misuse, 오용. misuse of corporate credit card 치면은 단속하는 기준과 처벌 방법, 적발하는 방법 사이트가 쫙 나와요. 오. 그래서 회사에서 그 미국도 그 법인 카드가 있기 때문에 네. 나눠주겠죠. 뭐 사원들한테 이런 케이스는 법인 카드 사용 위반이다. 처벌해라라고 해서 일단 인터널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해서 내부 감사를 돌린 다음에 네. 만약에 이 사원이 법인 카드를 오용했다. 자기 사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근처에 있는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섭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기 미네소타주에 있는 한 경찰서장이 네. 그 경찰서에서 나온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어요. 네. 뭘로 썼냐? 일단은 자동차 자기 차 기름 넣었어요. 오, 지금 다 영문 영어 읽고 있어. 되게 있어 보여요, 교수님. 계속해 주세요. Right. 네. My name is. 일단 네. 여기 보니까 자기 자동차에 주유소에서 개인적으로 기름 넣었어요.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법인 카드 가지고 항공 마일리지 쌌어요. 쌓았다. 쌌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바로 체포돼서 현장에서 형사 입건돼서 구속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되게 까다롭게 그러면은 체크를 하는 거네요. 법인카드를 어떻게 유용해서 썼는지에 대해서 감시. 굉장히 기능이 보수적으로 있고. 접근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차에 기름 넣었는데 경찰차에 기름 넣어가지고 나 그 경찰서 가는 길이었어 라고 보다는 증명해봐라. 진짜로 네가 그 경찰서 가기 위해서 기름 넣냐. 증명이 안 되면 지금 바로 현장에서 체포, 구금, 재판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사실 법인카드를 쓰는 게 그런 비용 처리적인 세금의 혜택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도 이렇게 법인카드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용 처리나 세금 혜택이 있습니까? 비용 처리 세금 혜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깐깐한가? 깐깐해.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 같은 경우는 저기는 이제 저렇게 강하게 처벌하는데 영국도 있어. 그러니까 영국이 그러니까 차이가 이거예요.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그분들의 역할이 있으니까 아예 묻지도 않고 사원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하나 다 증빙해야 되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네. 그렇다고 한데 걸리게 되더라도 뭐 경고 조치 혹은 뭐 2, 3개월 감봉 조치 이 정도니까 센데 그리고 그래도? 그조차도 사실은 잘 적발을 안 하니까 영국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다 올해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전에도 다 많았는데 올해 다 올해 발생한 일들인데 영국 네. 런던 그 이 행정기관 소속 간부예요. 미스터 마틴이라고. 네. 실명 공개했네. I'm sorry, 미스터 마틴. 네. 미스터 마틴이 자기 부하 직원들, 행정직이니까 부하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부하 직원들과 법인 카드로 회식했다가 체포됐다. 체포. 네. 굳이 안 해도 될 회식을 법인 카드로 썼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쓴 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거를 회사 돈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굳이 왜 회식을 하냐 법인 카드로. 너는 체포. 체포.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래요. 개인 너 회사면 이거 너무하다 이거예요. 개인 회사면 사실은 뭐 우리가 이렇게까지 화낼 필요는 없는데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인 카드의 경우는 사실은 그 말이 정말 안 되는 거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도 아마 그런 입장에서 지금 좀 많이 분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개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주식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 맞죠, 주주예요. 네. 그럼 우리가 그러네, 개인 그렇게 회사라고 말하면. 하더라도 우리가 네. 법인 카드를 마음대로 쓰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간다? 주주들한테 가는 거예요. 주주는 몰라 그거를요. 그리고 제가 뉴스에서 봤을 때도 그 법인 차량 있잖아요. 예. 초고가의 외제차의 70% 이상은 조사를 해봤더니 다 법인 차량 2억 이상 네. 대 슈퍼카들
70-80%가 다 법인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이거를 번호판으로 바꾸겠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고 물었더니 이 법인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좀 고취해가지고 이게 법인 정말 일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사적으로 하는데 좀 줄여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다니까요. 아무리 그 고급 승용차라고 하더라도 검정색이야. 네. 썬팅 빡 돼 있고 야 죽인다 저 차 했는데 번호판이 노란색이면은 네. 아 영업하는 택시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보면 딱 네. 그렇지. 우리 그 올림픽대로에서 보잖아요 그거. 네. 근데 람보 삐삐 페라 삐삐 이 녹색 번호판이다. 네. 이건 법인 차량이다라는 걸 아이 근데 지금 그 얘기 뭐 요즘에 나옵니까? 그냥 그때 당시 공약으로 좀 듣기 좋게 이제 했는데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그 언급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대기업보다는 주로 중소기업이나 가족들이 운영되는 회사에서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악용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같이 법인 카드를 눈먼 개인 돈 안 쓰면 내가 손해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감시하는 기관도 너무 없고. 그러니까 미국같이 철저하게 이 내부 감사를 통해 가지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없어요. 너 그거 왜 썼냐? 기름값 정말로 회사를 위해 썼냐? 네. 너 빵 사 먹었지? 너 정말로 회사를 위해서 빵 먹은 거냐? 증명해봐라. 아, 회사를 위해서 빵을 먹은 거냐? 그거 어렵네. 그럼 옛날 사람들은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할 때 공금을 어떤 식으로 썼을지 참 궁금하거든요. 일단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조선 말기 쪽으로 가면은 뭐 조병갑 등등등 해서 이제 그 탐관 놀이들이 넘쳐났지만 조선 초중기만 하더라도 일단 시스템 자체는 공금 횡령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요? 왜냐면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나라에서 관리를 지방으로 보내는 경우만 있었지. 조선 같은 경우는 상업 활동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됐다 보니까 뭐 내가 장사나 사업을 위해서 뭐 부산에서 대구로 간다 이거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리들 특히 뭐 이제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하는 네. 지금이야 우리가 뭐 회사 간부들이 뭐 지방 출장 가면 거기에 있는 호텔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조선은 철저하게 나라가 운영하는 국립 숙박업소에서만 묵을 수가 있게 했었어요. 네. 무슨 원으로 끝나는 동네 있잖아요. 이태원, 인덕원, 그러네. 조치원, 네. 사리원 이런 거. 네. 이게 다 원자가 붙은 곳이 당시에 공무 출장을 가던 공무원들이 자던 숙소가 있던 곳이에요. 이태원도 그렇고 네. 인덕원도 그렇고 사리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서만 식사를 할 수 있고 거기서만 묵을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어디 뭐 횡령을 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용처를 이제 이렇게 한도를 정해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무작위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좀 못하게 됐겠네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 중기에는 공금 횡령을 했다. 어떤 형벌을 내리냐면 묵형이라는 걸 내렸어요. 뭐지? 말을 못하게 하는 건가? 왜요? 묵형이 뭐지? 침묵이니까. 침묵할 때 그런 느낌. 이런 역사 학계 제가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묵형이 뭡니까? 묵형이 뭐냐면 이 몸의 신체에 공금 횡령한 자라고 해서 이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로. 예전에 추노에서 그 노비들 추노 세우듯이. 그렇죠. 탈출한 자 이렇게. 네. 조선왕조실록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 황보신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누구냐면 황희정승 있죠. 네. 네. 황희정승의 아들이거든요. 공금 횡령을 한 거야. 그럼 당연히 국법에 의해서 공금 횡령한 자라고 딱 잉크 가져와라. 하니까 세종이 읍소를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황희정승의 아들인데 한번 봐주면 안 되겠냐. 네. 그러니까요. 세종이 싹싹 빌어가지고 아이고 주상전하께서 저렇게 읍소를 하시니까 한 번만 봐주자.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와. 넘어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영조 때까지 이어져요. 아니 가끔 역사 얘기 듣다 보면 오히려 조선시대나 이런 때가 네. 지금 사회보다 어떤 면에서는 저런 게 잘 정립돼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지금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세금을 남용한 사례가 과거에는 훨씬 없었군요. 그러니까 조선 말기는 뭐 조병갑 등등 그 동학혁명의 뭐 이제 빌미가 됐던 그 명분이 됐던 그런 그 탐관 오리들이 많았었는데 그 조선 초기 중기만 하더라도 네.
유교 성리학이 통치하던 국가였잖아요. 네. FM대로 통치를 하는 국가였어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잖아요. 몇십 년 사이에. 네. 그러니까 회사도 사실은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뭐 세금 비용도 처리해야 되고 하니까 그때 당시 그냥 이렇게 좀 눈 감아주고 대충 쓰고 이렇게 했던 게 아마 그냥 관리가 돼가지고 계속 좀 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외 사례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처벌이나 감시 수위가 셀수록 확실히 사용하는 것들이 좀 절제가 된다. 아니, 봐봐요. 이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공금 횡령 했다 쳐요. 네. 근데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경찰입니다. 자 잉크로 지금부터 쓰겠습니다. 공금 횡령범 이러면 공금 횡령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세모단의 시그니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에게 답을 묻다. 우리에게는 없는 법인카드를 소지한 직장인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자 법인카드 유용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화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유유상종이라고 정말 찾기 힘들었어요. 주변이 다 프리랜서거든. 네, 첫 번째 전화 연결은 이제 제 친구이긴 한데 익명으로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회사 약간 비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소개는 성함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이만 말씀해 주세요. 네, 거의 마음 먹었습니다. 젊으시네요. 39이라고 봐야겠군요. 자, 먼저 네, 안타깝네요. 법인카드 갖고 계십니까? 우선 저는 좀 공공의 영역인 소셜 섹터에서 좀 일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법인 카드를 사무실에서 사용하기는 하나 뭐 제가 소지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필요할 때 사용을 할 수는 있고 이제 주로 국가의 세금인 좀 보조금 카드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통장에 이제 든 만큼 거기서 뽑아 쓸 수 있는 거고, 좀 여기서 말씀하시는 법인 카드는 공공의 비용, 좀 회사나 조직의 비용 정도로 제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법인카드, 본인의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일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카드의 한도는 뭐 그렇게 높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카드라든지 공적 비용들을 사용할 때는 이제 저희 통장에 어떻게 보면 전 지자체 비용을 받아서 쓰는데 네. 지자체에서 주는 돈이 뭐 있겠죠. 한 몇 억이면 몇 억, 10억이면 10억. 네. 그렇게. 자, 예, 법인카드 뭐 익명이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개인 용무에 껌 하나라도 사 먹을 수 예, 있거든요. 개인 용무에 써본 적 있나요, 없나요? 저는 없습니다. 아, 네, 없다고 하겠죠. 가난한 곳에 제가 좀 가난한 곳에 제가 사적 비용은 아니고 대부분의 법인 카드들은 업무를 추진할 때 쓰는 비용이라든지 뭐 네. 예를 들면 팀 자체에 사기 진작을 해서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미리 계획을 올려야 되지만 좀 당일에 올리거나 이래서 사용해 본 적은 있고 네. 당연히 뭐 제가 사용해야 될 제 물건을 법인 카드로 사용하진 않죠. 그럼 주변에서 본인은 네.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법인카드 사적으로 쓰는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네, 이제 제가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아주 많이 봤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좀-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은 굉장히 대부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유혹을. 네. 뭐 어떤 작은 기업에서는 회사 사장님이 알아서 써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제가 보면 이제 한 두세 가지 케이스만 말씀드리면 관리직이나 임원직, 관리직은 뭐 팀장급 이상이 되겠죠. 또 임원들은 뭐 사장일 수도 있고, 뭐 센터장일 수도 있고, 뭐 원장일 수도 있고, 뭐 좀 이런 사람들은 법인카드 이 돈은 내 돈이라는 인식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빨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해요. 안에 그래서 그만 뭐- 까시고. 네. 이제 친구들, 네. 자기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를 계산한다든지, 사적 모임에서. 네. 그렇죠. 사적 모임에서. 근데 뭐 아시다시피 법인카드는 증빙하면 끝이거든요. 네. 증빙은 이제 아래 사람들 시키는 형태죠. 네. 그래서 식사비를 계산한다든지, 또 가족들의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음. 형태로 사용하는 걸 제가 봤고요.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팀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하기 힘들긴 하나 그 총무나 회계 파트들은 이런 시스템 증빙하는 방법을 훨씬 잘 알거든요. 제가 굉장히 싫어했던 총무팀장이었는데 네. 그분은 뭐 자녀의 장난감을 산다든지 장난감. 또 뭐 뻔히 뭐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증빙하기가 되게 쉬워요. 회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같이 업무를 추진할 때 썼다든지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뻔히 이제 회사 근처가 아니거나 뭐 이상한 지역에 가서 그렇게 카드를 먹는 거. 유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런 경우들이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익명으로 하기엔 뭐 센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목소리 감별 통해 가지고 네. 신원이 밝혀질까 두려운 거 아닌가요? 뭐 센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나온 자, 두 번째는 그럼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분도 이제 익명을 요구를 하셔가지고 회사에 대한 그 비판의 수위를 높일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이 과장님으로 통칭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KBS 거침없는 녀석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청에 따라서 익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네, 법인카드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한도가 얼마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카드 한도는 20만 원인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 맡고 있는 분야나 직급에 따라 한도는 차등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제일 높은 한도가 얼마인가요? 대표님의 경우에는 몇백만 원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아주 지금 익명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무에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네. 어떤 부분에서 쓰셨나요? 근데 뭐 개인 용무라고 하는데 제가 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메리카노를 먹는 대신에 좀 화려한 이름을 가진 시즌 음료, 그러니까 비싼 음료를 먹는다거나 혹은 배가 고프지 않지만 케이크도 하나 추가한다거나 대부분이 사실 이런 거예요. 소박하다. 소박한 위법이신데. 20만 원이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혹시라도 회사에게 들키신 적은 없나요? 이거 아니 왜 이게 프라푸치노를 왜 사 드셨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들키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노력을 하지도 않지만 사실 들킬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이게 대다수가 식비인데 뭐 CCTV를 확인한다거나 상대방 신문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이 20만 원 한도 내에서 마음껏 내가 법인카드를 한번 써보겠다. 안 걸릴 거야. 네네. 유혹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껏 써볼 만한 금액은 아니지만 저는 아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꼭 20만 원을 채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더 많나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 그런데, 직장인들이요? 네. 이게 뭐 법인카드가 아니더라도 회사 돈으로 산 A4 용지 한 장 사적으로 사용 안 해본 사람 없지 않을까요? 이게 큰 맥락에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약간 민감한 정치적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뭐 최근에 인사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들의 법인카드 쪼개기, 뭐 사적 유용, 이거를 이제 유권자의 한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인사청문회 후보는 나라의 중대한 업무를 맡을 사람들이니까 일반인보다는 엄중한 도덕 자태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는 별다방 프라푸치노 먹지만 후보자 당신은 오늘의 커피만 드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지키지 않는 것까지 강요할 수 있을까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절세 때문에 법인카드 쪼개기 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게 굉장한 팁인 양 여러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기도 하고 또 저처럼 이거 내 몫인데 내가 아메리카노 대신에 케이크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는 상식선에서 통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청문회 후보자한테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 모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랑 주변에서는 나는 절대로 저런 데 나가면 안 되겠구나 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를 적용을 해야 된다, 누구나 다. 좀 더 엄중하지만 네. 엄중해야겠지만 공적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사소한 것까지 적용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공적 카드, 법인카드 쪼개기나 사적 유용이 상식 수준이어야는 할 것 같습니다. 또 경중도 따져봐야겠고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싶도 안 되겠고. 그리고 제가 요즘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으니까 법카 오남용 많이 하신 분들이 다른 분들도 많이 질타하셨더라고요.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상식선에서
통용되는 범위나 아닌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마치 나는 한 번도 A4 용지 한 장조차 낙서해 본 적 없는 척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한다는 거죠. 네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네. 전민기 제 지인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인 맞죠? 예, 익명이니까 아, 네네. 네, 나이와 성별 정도 성별은 여성분이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30대 여성이고요. 네. 직장인입니다. 네. 그 법인카드 혹시 있으세요? 네, 네, 법인카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연결한 분은 20만 원이더라고요. 한도 혹시 아, 어떻게 네. 되시나요? 저는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오, 사이를 왔다 갔다. 대기업 같아. 예. 네. 자, 요거 익명이니까 좀 솔직하게 좀 대답을 해 주시길 바라는데 법인카드 있잖아요. 네, 네. 개인 용무에 써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개인 용무에 써본 적이 있기는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런 그냥 대부분 뭐 다른 걸 제 거를 산다거나 이렇다기보다 함께 먹는다 거의 먹는 용으로만 네 그렇게 사용해봤습니다. 좀 덜 죄책감을 느끼기 위해서 함께 먹는 데 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네. 일전에 한번 저한테 사주셨던 아메리카노도 혹시 법인카드가 아니었을까 좀 의심을 해봅니다. 네, 정확합니다. 공범하냐, 이거? 예? 아 근데 이제 혹시 회사에 들킨 적 없으세요? 회사에는 사실 네. 먹는 거 가지고 회사에서 이거를 크게 그러니까 이 회사 근방에 위치한 거면은 크게 잡지 않더라고요. 아. 자, 그렇다면 주로 주변 지인들과 먹는 데 썼다고 했는데 네네. 이 정도면 내가 네. 잘하면 개인적으로 써도 이 회사 네. 모르겠다 아니면 잘하면 속일 수 있겠다 이런 유혹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저는 아직 조금 소시민 같아가지고 큰 금액을 결제하는 데는 그 네. 두려움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걸릴 것 같아서 예. 아직 저지르진 않았는데요. 네네. 저는 맥시멈 한 10만 원 정도까지 오.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10만 원이 넘으면은 그 죄책감이 혹시라도 내가 감사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 그리고 이게 뭐 감사를 한다고 이제 공지에 이렇게 뜨면은 혹시나 내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 스스로의 과거를 상기하게 되는 그럼 이제 그런 사내 어떤 그 근무 연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경험치 네네. 쌓이고 주변에 보니까 20만 원까지는 괜찮던데 네. 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 네. 좀 그때까지 그 정도는 또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도 그걸 예. 그 기입하는 거를 제가 담당하기도 했었는데 아. 네, 그 다른 사람들이 올린 거를 봤을 때 사실 뭐 그냥 뭐 동료, 뭐 미팅 이렇게 썼지만 사실 그 내용이 어떤 그런 진짜 업무차 미팅일 수도 있고 솔직히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분명히 구멍이 있다. 네. 자, 그렇다면 최근에 그 인사청문회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인카드라는 주제를 저희가 다루게 됐는데 네. 이 후보자들이 법인카드 쪼개기하고 이 사적 네. 유용하는 걸 보면은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내로남불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투명하지 못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네. 내가 유용했었으니까. 음. 하지만 이게 그 단위가 억 단위도 있고 천 단위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이렇게 먹는 거. 근데 대부분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다 오마카세 위주로 식사를 하셔가지고 가격대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그 일말에 죄책감이 있다면은 그런 거는 자기 사비로 올렸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 같은 또 내로남불이 또 들기도 예. 했습니다. 네.
그 나중에 좀 더 지위가 올라가면 네, 저한테 오마카세를 법인카드로 한번 쏘시면 좋겠네요. 뭐야? 어떤 무슨 공적인 목적으로요. 농담입니다. 자, 오늘 연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정말 일단 뭐 위법은 맞긴 맞는데 네. 굉장히 귀엽게 위법을 하시네요. 대부분 쓰고 계시고요. 네. 그러나 이제 본인이 진짜 양심선에서 야, 이거 혹시나 감사 걸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 다 갖고 계시고. 자기가 예. 아메리카노를 사 먹어야 되는데 프라푸치노를 시킨 게 감사에 걸릴까 안 걸릴까 두근두근. 그러니까 우리 소시민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이건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케이크 하나 더 시키는 게 정말 맞는 것과 잠깐 갈등하고. 그러면서도 엄청 찔려 하잖아요. 네. 솔직히. 그런데 예. 고위 관계자, 고위 공직자 이런 분들은 음. 사실 천 단위로 몇 년 동안 쌓여받은 천 단위 그리고 값비싼 그런 것들을 쓰면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또 생각했던 이런 부분이 생각이 아닐까.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 어떤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분들도 사회 초년생일 때 아마 뭐 아주 작은 금액이어도 양심에 찔려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런 경험이 쌓이고 아 원래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적으로 허용이 스스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선배들도 다 그렇게 썼고 아, 근데 그러면서 죄책감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자를 하지 말아야죠. 그런 그러니까요. 도덕적 해이가 네. 있다면. 전 팀장님 그 지인 연결하신 분이 지금 그 물론 하면 안 되지만 한 10만 원까지 한번 내가 이 법인카드로 긁어서 그 밥 한번 사 먹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럼 대충 뭐가 나오냐면 무슨 양 대창 뭐 등심 이 정도예요. 네. 이것도 그냥 덜덜덜덜덜 거리고 있는데 한 끼에 몇십만 원, 토탈 몇백만 원어치 무슨 오마끼 가스를 뭐 사 먹는다. 뭐 소고기 등등등등등. 네네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졌고 그에 반해서 우리 또 국민들은 이렇게 도덕적인 잣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직자 분들이 도덕적 해이가 좀 저는 많은 것 그래서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통해서 창피함은 주는 게 맞다. 그러나 이제 다른 의혹들이나 비리 이런 거를 차치하고 오로지 법카만 가지고 그럼 그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이건 사실 우리 사회적 시스템이 그렇게 쓰게끔 용인해 놓은 그런 잘못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때 이거 사안을 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못하게끔 어떻게 그러면은 공직자들은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추후의 문제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네. 이게 뭐냐면 저희 프로그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송 역사상 큰 의미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 셋이 MC인 것부터가 너무 큰 의미입니다. 왜냐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사청문회 하든지 뭘 하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무슨 화두가 던져지고 무슨 검색어 순위 1위가 올라가고 물론 요즘 검색어가 없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사회적 이슈화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방송을 통해 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방금 우리 팀장님이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관행이 이게 잘못된 관행이다 싶으면은 이걸 고쳐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고쳐야 된다는 국민적 어떤 공통 관심사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요. 감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다 보면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우리 인사청문회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회는 형사법상 이 사람이 위법을 저질렀는지 범법자인지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인사청문회는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그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도덕적 판단을 갖다 대는 자리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번을 통해서 다음 인사청문회부터는 법카도 그 사람을 검증하는 기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뭐 정치를 한다든지 이런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분들은 사회 초년생 때부터 관리해야죠. 준비.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이 이제 평일 낮에 나가야지 정치인들이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는 그 교수님 지인분이 말씀하신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 다 조금씩 아메리카노, 프라푸치오, 우리 케이크 하나 더 먹을 수 있지만 경중을 따져보자. 공직자를 하실 분이라면 이 경중을 따져가지고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면은 되는 거고 네. 합의할 수 없는 수준이면은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형, 그리고 법인카드 쪼개기 등으로 얼굴에 먹칠하는 고위층들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하는 일 더는 없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밤 11시 5분에 KBS 1라디오와 유튜브에 동시 방영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날까지 같이 먹는 녀석들 세모단, 세모단 파이팅! 유후!
Podcast.